인사 담당자 마음에 불을 지르는 완성형 신입사원을 찾아라 인사불성.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명석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실 우리 인사 담당자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우 부장님, 박규리 과장님, 그리고 방주영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주영님 오늘 차림을 보니까 지금까지 오셨던 거랑 좀 달라요, 느낌이. 항상 이렇게 정장 딱 갖춰 입고 오셨는데 네,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가요, 혹시? 사실 예전에도 이렇게 입고 회사 다니긴 했는데 네, 정장을 좀 일부러 입으려고 했던 것도 있고요. 지금은 이제 제가 소속이 좀 바뀌어서 그쵸. 네, 이번에 소속이 좀 바뀌어서 뭐 축하를 드려야 할 일인가요? 축하해 주셔야죠. 예, 네. 축하해 주셔야죠. 네. 네, 잘 다니고 있으니까요. 네. 근데 그분의 길을 이렇게 차츰차츰 따라가고 계세요. 어떻게? 따라는 가지만 꼰대는 되지 않는다. 예. 가져갈 거기 때문에 네, 따라만 간다. 그분이 꼭 꼰대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편집해 주실 거라고 믿고 알겠습니다. 안 해주시면 큰일 나니까요. 네, 근데 저희가 본격적인 얘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가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10년 전이 아닐 수도 있겠죠. 신입사원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0년 전이 맞으신가요, 부장님? 10년보다도 훨씬 전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슬프게도. 네. 네. 그때 신입사원 때 이렇게 회사에 가면 이제 일을 배우잖아요. 근데 뭐 하나를 가르쳐 주면 뭐 열을 깨쳐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일을 배우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세 분은 어떤 스타일이셨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너무 까마득해서 기억이 네. 안 났으면 좋겠는데 너무 생생하게 그래요? 기억이 나네요. 네. 그때 어떤 그때는 지금 생각하면 참 내가 왜 그랬을까. 네. 뭐 하나 자료 준비하는데도 막 밤새워야 되고 뭐 엑셀 나름대로 그래도 학교에서 엑셀도 좀 하고 이랬었는데도 네. 정말 새롭게 배우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떠세요? 과장님은요? 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좀 추억에 잠겨 계신 눈빛이네요. 네. 네.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네.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아마 잘 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처음 시작이 외국이었거든요. 외국에서 네. 일을 시작하셨구나. 그래서 아마 엄청 엉망진창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렇군요. 주영 매니저님은? 사실 두 분은 워낙 고령이셔서 뭐 기억이 안 나실 수 있는데 워낙 고령이셔서. 워낙 고령이시니까 뭐 저야 비교적 파릇파릇하니까 네. 뭐 그때도 이렇게 파릇파릇했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까불까불하고 예. 네, 일보다는 이제 열심히 애교 부리고 네, 선배들한테 빨리 나야 되겠다 이 생각만 하고 산 것 같아요, 솔직히. 알겠습니다. 참 같은 시기에 이렇게 뭐 일을 배우고 이렇게 하는데 좀 차이가 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왜 학교 다닐 때는 뭐 공부에도 이렇게 차이가 나서 공부머리는 또 따로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회사에서는 이 머리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는 이 머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주 주제 공개해 주시죠. 명석 씨, 4,500만 원을 4,500원으로 썰으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박명석 씨? 네. 지금 몇 시죠? 지금 3시 5분입니다. 그렇죠. 3시 5분이죠. 네네. 보고서 몇 시에 달라고 그랬죠? 보고서 3시에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지금 작업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명수가 퇴근 안 해? 나는 아직 할 일이 좀 많이 남아서. 너 부장님이 시킨 거 다 했어? 야, 그거 오전에 진작했지. 지금 놀고 있구만. 야, 빨리 하고 가자. 왜 맨날 너만 이리 왔냐? 오전에 벌써? 2살 때부터 구구단을 다 외우던 내가 아니 수학, 과학, 언어까지 영재, 천재, 수재 소리를 듣던 내가 대학 때 4년 동안 오레이뿔만 받았던 내가 도대체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죠? 네, 이번 주 인사불성 주제는 일머리입니다. 왜 학교 다닐 때도 같이 뭐 축구하고 게임하러 다니고 놀 땐 다 노는데 공부를 잘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일머리라고 한다면 회사에서도 뭐 같이 커피도 마시고 수다도 떨고 다 하는데 성과가 좋다거나 아니면 뭐 선배들한테 이쁨을 더 많이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일머리라는 게 정확히 뭔지 저는 일단 궁금해서요. 뭐 과거에는 진짜 뭐 소위 말하는 스펙만 좋고 네. 공부 정말 잘하고 네네. 이런 사람들은 일도 잘할 것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막 뽑아놓고서 일을 시켰더니 네. 정작 그 중에서도 일 잘하는 사람들은 일을 잘하는데 똑같은 스펙이고요. 똑같이 공부 잘했던 사람들인데 일 못한 사람들은 또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에서도 그 수십 년간에 걸쳐서 고민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머리라는 게 있지 않을까? 오, 그러니까 물론 진짜 기업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이제 일머리라는 용어보다는 이제 또 다른 여러 가지 용어들로 쓰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그 일머리라는 것, 그 순수하게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네네. 또 다른 어떤 그런 뭐 센스? 업무하는 센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어떤 요건이 있는지 한번 보니까요. 네네. 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뭐 센스라든지 또는 본인만의 어떤 가치관, 뭐 어떤 뭐 눈치가 좋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있고 정말 좀 긍정적인 생각들. 그러니까 전혀 공부하는 별개의 요인들이 네. 이런 일머리를 좋게 하는데 좀 결정되는 요소가 아닐까. 오, 네, 그래요?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실제 그런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머리라고 하면 좀 네. 이렇게 눈치인 것 같아요. 센스. 눈치. 일을 하는 데 있어 센스 있고 눈치 빠르게 또 이거를 원하는 시점에 갖다 주는 타이밍. 네. 예, 그게 가장 일머리인 것 같고요. 그래서 네. 보면은 그 이러잖아요. 이 공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네. 좀 스킬이고 답이 있는데 사실 일은 좀 답이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논리를 가지고 어떻게 설득을 하느냐. 이게 결국 일머리고 네. 사람한테 일을 잘한다 이런 말 듣는 거 아닐까. 저도 상황 대처 능력 자체가 네. 사실은 상황 대처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네. 그 상황에 대한 판단이 빠르고 네. 그리고 또 눈치와 센스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일을 잘하고 좀 일머리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약간 눈치, 센스 있게 일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공부머리랑 일머리가 뭐 어떤 부분에서 다르다고 보면 될까요? 가장 틀린 게 사실 저는 공부를 솔직히 잘해보진 않아가지고 그럴 그러세요? 때까지 공부를 잘해보질 않아가지고 네. 정확하게 비교는 안 되는데 제가 공부를 못했던 이유로 생각을 해보면 저는 네. 답을 찾는 게 되게 어려웠거든요. 이거 뭐 공식에 외워서 아니면 그걸 외워서 해야 되는데 일은 외워서 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왜 이렇게 되지? 네. 이걸 내가 어떻게 설득하지? 네. 이걸 언제 가져가면 그 사람이 좋아하지? 이런 제가 말씀드린 눈치나 센스가 이게 일머리가 아닐까 되게 틀리지 않을까. 저도 근데 같은 생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의 정답이라 생각한 정답도 사실은 어떤 상황 내에서는 정답이 될 수 없는 그렇죠, 경우들이 그렇죠. 많기 때문에 네, 그게 다른 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어렵네요, 일머리. 근데 일머리라고 하는 것은 그 규리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은 어떤 일이 상황이 갑자기 벌어져요. 네. 그러다 그거를 어떤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근데 이거는 뭘 암기해서 그런 배경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돌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또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내가 어떤 순서로 풀어 나갈 것인가.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네. 어떤 순서로 풀어 나갈 것인가. 네. 또는 뭐 그 일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매겨서 어느 것부터 내가 먼저 할 것인가. 그런 거 중요하죠. 네, 그런 거를 내가 뭐 어떻게 공부해서 암기해서 네. 그런 지식을 얻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공부 정말 잘하고 스펙 정말 좋은 지원자가 입사를 했는데 일머리가 조금 아쉽더라 이런 경우가 있던가요? 꽤 많이 본 것 같은데 제가 기억에 이제 나는 분은 네. 그분이 이제 뭐 엄청나게 훌륭한 학교다라기보다는 이제 그분 입사했을 때는 괜찮은 학교를 나오시고 그분이 이제 공부를 되게 오래 하신 분이셨어요. 공무원을 하시려고 공부를 많이 하시고 실제로 뭐 1차도 붙고 하시다가 이 길이 내가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이제 사기업으로 오겠다 해서 취업을 고시 준비를 하셨군요. 예, 고시 준비를 하신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책 읽는 거를 되게 스킬이 좋으신 거죠. 책을 정말 많이 읽으시는데 책의 의미를 정말 너무 잘 받아들여서 예를 들어서 리더는 뭐 제일 마지막에 밥을 먹는다. 네. 그러면 이제 진짜 리더는 제일 마지막에 밥을 먹는 거래 하고 진짜 밥을 안 드세요.
그럼 저희 불편하잖아요. 밥을 안 드세요. 뭘 먹어? 리더는 제일 마지막에 밥을 먹는 거래. 그래서 처음에 이게 농담인가 보다. 책으로 배우신 네, 분. 책으로 배운 거를 그대로 실현하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농담인가? 유명한. 네, 농담인가 했는데 저희가 한술 뜰 때가 웃으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뭐지? 정말 저거 개그인가? 아닌가 했는데 진짜 그 책 그대로를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몇 권을 그런 걸 보여주시고 뭐 에피소드가 몇 개가 있는데 네. 그분하고 보고를 들어갔어요. 이제 임원 보고를 딱 들어가서 네네. 그 제일 멋있는 말은 이제 여기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어떤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우야 시작해. 네. 하시는 거예요. 임원이 앞에 보고 있는데. 네. 성우야 시작해. 그러면 전 당황하는 거죠. 네? 예,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주절주절 얘기를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이제 이걸 어떡하지 하는 순간에 상무님이 이제 질문을 하시죠. 이거 맞아? 이거 숫자 맞아? 여기 이거 맞아? 벌써 그럼 이제 제 입장에서는 네. 맞습니다. 그렇지.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나왔어? 계산해봐. 했는데 이제 저한테 안 시키시고 팀장한테 시키는 거죠. 보고 팀장 이거 계산해봐. 봤어? 보고 왔어? 이러면은 아 이거 맞습니다. 이건 이렇게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논리를 가지고 왔다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를 딱 보시고 이러신 거예요. 모르겠지. 왜 그랬어? 와. 와, 이건 최악이다. 이거 약간 최악의 상사로 또 가나요 아, 다시? 이거는 일하고는 야. 정말 상관이 없지 않나? 이분은 왜 일을 이렇게 처리하지? 하니까 그 상무님이 거의 화를 내신 거죠. 너 이것도 안 보고 왔냐? 너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머리는 있어? 거기서 이제 확 지르시고 엄청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리더란 사람이 머리 있냐?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분하고 들어갈 때는 아예 포스트에 적어드렸어요. 와. 그분 들이 어떤 말씀하셔야 되고 이런 질문 나오면 이런 거 답해야 된다. 진짜 뭔가 일머리가 없는 것도 맞지만 진짜 최악의 상사에 가까운 그런 그러네요. 느낌이. 최악은 아니세요. 그냥 그래요? 일머리만 없으신 거예요. 아. 사람 자체는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확실히 일머리랑 공부머리랑 조금 네. 차이가 있나 봐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러면은 지금 상사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다 뭐 본인의 직속 후배 뭐 이런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내 후배가 정말 일머리가 없어서 내가 고생을 했던 경험 같은 것도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후배는 아니었고 동료였는데 네네. 그분은 이제 뭐 업무 관련이 있어서 네. 이렇게 질의를 뭐 이메일로 하면 항상 다른 답을 주시는 거예요. 엉뚱한 답을 엉뚱한 답을 줘요. 그래서 되게 디테일하게 한 10가지 정도의 질문을 다시 디테일하게 이 업무에 이 점은 어떻게 진행이 됐고 이 점은 어떻고 이 점의 결과는 이걸 10개를 디테일하게 써서 질문지를 보내면 네. 3개에서 4개 정도만 답이 와요, 항상. 왜요? 왠지 모릅니다. 일부러 열받게 하려고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3개에서 4개 답이 온 것 중에서도 2개에서 3개는 다른 답이에요. 엉뚱한 얘기를 써놨어요. 그거 진짜 일부러 좀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것 같은데? 일부러 이러시는 건지 몰라서 되게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고 아예 질문의 숫자도 줄여서 뭐 2-3개씩만 2개만 보내보고 다 해봤는데 네. 항상 다른 답이 오더라고요. 그냥 이유를 알아내셨나요? 아니요. 그냥 그리고 그 사람한테 그냥 물어보는 걸 포기했어요. 그냥 더 그 이상 사람은-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뭘 물어봐서 이걸 질문을 받는 것보다 내가 그냥 찾는 게 훨씬 시간이 빠르니까 네. 그렇게 계속 그 사람한테 뭘 물어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그냥 포기했었는데 인머리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노답시예요, 노답시. 매니저님도 혹시 후배 때문에 이랬던 일? 후배 아니면 뭐 동료도 네, 있죠, 후배 실제로 있는데 그분은 사실 되게 똑똑하거든요. 되게 똑똑한 친구인데 네.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일을 진척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안 한다고. 그런 분들 안 있어요. 해요. 네, 이해가 안 되면 왜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이 일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고, 이 결과가 어떻게, 그러니까 공부하고 비슷한 거지. 답을 어떻게까지 내가 만들어 와야 되냐. 그러면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럴 거면 널 뭐하러 시키냐. 네, 생각을 해보고 네. 내가 기대하는 게 있으나 나는 이제 경험으로 알고 있는 거고 너는 아이디어로서 승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 내가 가진 경험과 네가 가진 아이디어를 가지고 일을 만들어야 돼서 나는 이런 식으로 한번 네가 해봤으면 좋겠어. 이런 일을 줬어 하면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머릿속에 안 그려진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나중에는 진짜 그래 나는 네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도대체 너는 머리가 있는 거냐까지 이제 여기까지 나오고 말은 못하겠네. 예. 머리가 있는 거니? 깜짝 놀랐습니다. 따지게 이렇게 말을 못하겠고 좀 생각을 해라. 돌려서 좀 생각을 해봐라. 네.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전 납득이 안 되고 아예 생각이 안 그려집니다. 그럼 이제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진짜 일머리가 없구나. 진짜 없구나. 그럼 이제 안 시키는 거죠. 근데 보통 일머리라고 하면 못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좀 착한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 마음씨가 좀 나쁜 경우도 좀 있나 봐요. 근데 슬픈 사실은 정말 대부분 아마 착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뭐 사람은 원래 네, 착합니다. 원래 착하죠. 우리 모두들 착하죠. 예. 착한 부장. 아, 예, 그러네요. 갑자기 네, 여기서 또 착합니다. 부장님. 예. 그런데 그 좀 슬픈 사실은 그런 착한 사람들도 어쨌든 그런 업무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게 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아무리 본인이 착하다 할지라도 나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일머리가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도 일단 뭐 미안해 하기는 하겠죠, 다들? 그게 한두 번이죠. 네. 안 미안해하는 분들도 사실 많아요. 그래요? 미안한 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게 네. 진짜 일머리가 없는 건 맞네요, 그러면. 이 사람 네. 머리가 없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요. 저 말이 여기까지 나온다니까요. 머리가 없니?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순화가 되는. 그렇군요. 네. 근데 일머리가 조금 없더라도 이렇게 미안해하고 좀 착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일을 정말 확실하게 깔끔하게 하는데 좀 성격이 조금 아쉬운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는 누가 더 차라리 나으세요, 그러면? 저는 일 잘하는 사람. 일 잘해 성격이 조금 안 좋더라도. 네. 일을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착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정말 저 사람은 저렇게 일을 못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데 저게 정말 착한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히려 뭔가 속에 나쁜 마음을 갖고 이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군요. 네. 저도 그 착한 부장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네, 업무에서는 착한 게 필요 없고요. 네. 업무에서는 일을 잘하는 게 착한 겁니다. 맞아. 명언이네요. 업무에서 일을 잘하는 게 네, 착한 거다. 일을 못하면 나쁜 거고요. 네. 매니저님도 동의하시나요? 사실 일부는 동의를 하는데 네. 이게 어쨌든 혼자 일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회사라는 조직 자체가. 네네. 그래서 사실 저는 한편으로는 착한 사람들이 있는 게 좀 편하거든요. 네, 편하긴 한데 일할 때만큼은 좀 잘하는 사람, 특히 후배들이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후배들이. 후배들은 정말 잘했으면 좋겠는데 선배님들은 착했으면 약간 이런 생각을 좀. 선배님들은 착했으면. 선배님들은 천사. 굉장히 후배들은- 이기적이시네요. 그런가.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어쨌든 서로 좀 이렇게 코드가 맞아서 일하면 좀 재밌잖아요. 부족하더라도. 지금 계신 회사의 선배님들은 어떤 편이세요? 거기 계신 선배님을 이렇게 많이 겪어보진 못해가지고 제가 잘 성향을 모르겠으나 네, 천사신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천사신 것 같고요. 왠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네. 한번 기회를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예. 후배들 보면 왜 일을 좀 늦게 배우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경우가 꼭 뭐 일머리가 없어서 늦게 배운다라고만은 할 수 없지 않을까요? 근데 좀 배우는 속도가 좀 느리다? 그건 뭐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네. 배우는 속도가 느리고 뭐 빠른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다만 그 차이가 어디서 나냐면요. 어디서? 처음부터 그 제가 늘상 주장하는 직무에 대한 관심이에요. 거기서도 직무에 대한 관심이. 왜냐면 내가 정말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은 네네. 누가 안 시켜도 본인이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머리라는 게 물론 이제 공부 잘하고 또 못하고 이런 것도 차이가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네네. 거기에 본인의 업무에 대한 뭐 직무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은 네네네. 본인의 업무에 대한 관심도 거기에서 좀 큰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의지의 문제다. 그렇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두 분도? 네. 배우는 의지의 차이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네. 개인차는 있을 수 있는데 네. 그 따라오는 걸 보면 빨리 따라오는 친구들은 그 무조건 그게 일머리가 있다라기보다는 가끔은 그게 그냥 대충해서 치려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역으로 그냥 생각했을 때는 빨리 천천히보다는 그 넥스트를 좀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왜 물어봤지? 여기서 이걸 내가 가지고 왔을 때 이 사람이 무슨 질문을 할까? 한 단계 더 한 단계 생각하는. 더 생각하는 사람, 사실 그 사람이 일머리 있는 사람인 것 같고요. 그렇네. 한두 개를 더 고민하는 사람들, 네네네. 아니면 그냥 딱 시킨 것만 해오면은 그냥 일머리가 없거나 아니면 정말 말씀하셨듯이 흥미가 없거나 약간 그렇지 않을까. 그냥 저는 빠르고 늦고 차이보다는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말씀하신 대로 한 단계 더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머리가 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일머리 없는 사람들만 얘기를 해서 좀 그래서 이제 반대로 그러면 일머리가 정말 이 사람은 뛰어나더라 싶었던 그런 분들 사례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제가 이제 모셨던 상사분이고요. 이전 네. 회사에서 옛날 회사에서 뭐가 다르던가요? 예, 그분은 그 좀 악명도 높았어요. 정말 그 빨간 펜 선생님이라고 아예 별명도 있었습니다. 왜요? 뭔가 보고서를 갖고 하면 정말 빨간색 펜으로 하나하나 토시까지 고치세요.
근데 이제 차라리 토시만 고쳤다면 에이 뭐 능력 없으니까 뭐 이런 맞춤법이나 잡고 있네 이렇게 할 텐데 네. 맞춤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전체적인 거 아예 방향성까지 다 전체적으로 다 빨간 펜으로 그냥 진짜 빽빽하게 결국에는 제가 항상 가지고 간 그 보고서는 뭔가 이제 빨간 칠을 해가지고 이제 오는 거죠. 완전 새로운 보고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또 네. 새로 막 다시 작성해가지고 네. 또 가면 이제 점차 그 빨간색의 이제 포션이 줄어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좀 저는 지겨웠죠. 네. 싫고 막 그랬는데 근데 돌아보니까 그 빨간 펜도 정말 그 당시 전 대리였는데 네. 대리한테까지 그 되게 좀 부장님이셨거든요. 예. 지금 이제 저 같은 부장이죠. 근데 정말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게 전 되게 너무 그러니까 그 당시는 싫었는데 네. 돌아보니까 그때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많이 배웠고. 그럼 지금도 회사에서 빨간 펜으로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저는 뭐 쓰는 걸 싫어해가지고 글씨를 그래요? 못 씁니다. 아, 그래서 착한 그냥 부장이시죠. 착한 부장이기 때문에 악명을 만들기 싫으시죠. 그냥 말로만 이렇게 좀 하고 있어요. 어쨌든 악명이 있지만 그래도 그만큼 논리력이 있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매니저님은 그런 분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기억나는 분이 한 분 계시죠. 한 분 오. 계신데 유명한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그 누군지 알 것 같다. 네, 예. 되게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세요. 되게 유명하세요? 네, 되게 유명하신 얼마나 분이 유명하시죠? 한 분 셀럽, 계시는데, 셀럽. 그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저희 그 채용에서 파트장을 할 때 네. 예를 들어서 상무님이 갑자기 부르는 거죠. 뭐 누구누구님 들어와라 해가지고 갑자기 보통 저희가 컴퓨터가 아닌 이상 현황을 다 외우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에 대해 지금 그게 어떻게 되지? 그러면 그 상황에 보통 당황을 하거나 이제 보통의 사람이라면 제가 그럼 확인해보고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그러죠. 네, 그냥 거기서 예, 그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바로 말을 해버려요. 1초 만에 답을 하는 거예요. 몇 명 뭐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모르는데 그냥 막 뱉는 거 아니에요? 보통 이제 자기가 경험을 해본 상황상 네. 이 정도의 요 정도 시기가 왔으면 그러니까요. 요 정도 인원이 있다라는 걸 아예 순식간에 그 순발력으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현업 가서 얘기를 해보니 이러이러한 요즘 뭐 의견이 있고 하나 더 보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궁금할 만한 거. 요러요러한 이슈가 있어서 다음 달에는 제가 미리 이런 거 업데이트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원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장난 아닌 거죠. 역시 이러니까 잘한다고 하고 일 잘한다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옆에서 보면 기가 차죠. 저거 기가 차요? 선배 그거 다 틀렸는데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숫자 맞추면 되지. 가지고 맞추면 되는구나. 이게 또 센스구나. 그리고 그 순간에 저번에 확인해봤는데 그동안 변동이 있었다고 하면 다음 달에 이걸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사실 그 숫자를 기억 못 하거든요. 그분은 그렇구나.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번 달 진짜 숫자는 이거구나. 이것만 기억하는 거죠. 와. 네. 이거구나. 갑자기 그분이 달라 보이네요. 어마어마한 걸 많이 하셨어요. 또 있나요? 또 있죠. 예전에 뭐 보고서를 딱 뭐 쓰라고 한 게 있었어요. 관련해가지고 예전에 뭐 저희 마케팅 조직의 인력 구조 관련해가지고 뭐 분석을 네네. 해와라. 근데 이제 그걸 그룹사에 보고를 해야 되는 보고 자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중요하고 제 입장에서는 많이 부담스러우니까 네. 1차 초안을 딱 가져갔는데 이제 주영아 이거 내 생각엔 여기는 이렇게 가야 논리가 맞을 것 같고 내가 보고를 가서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됩니다라고 현황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되게 맞는 말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해서 수정을 했는데 수정을 보고하러 가는 날 그러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파일로 보내드렸습니다. 했더니 출력해와. 출력은 속으로는 지가 하지 이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출력을 딱 해오면 저희 예전 직장 같은 경우에는 워터마크로 이제 4번하고 그 출력자 맞아, 이름이 요새 바뀌어요. 그쵸, 보안 때문에 누가 출력을 했다는 이름이 바뀌는데 그 보고서를 몇 부 출력을 해야 해서 그걸 그룹사 가서 그룹사 이분한테 보고를 하는 거죠. 본인 논리대로 쫙 보고를 하고 나면 이제 그 전무님이 마음에 드는 거죠. 이거 하다가 워터마크를 보고 이거 방종이가 했어? 네, 방종이가 일을 잘하고요. 이렇게 시키고 있는 다 했습니다. 그러면 본인도 일을 잘하는 게 되고 순식간에 그 후배가 일 잘하는 걸 만들어줘 버리는 거예요. 최고의 상사인데. 네, 그렇게 되고 나면 저도 어설프게 이제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죠. 애들한테 이렇게 해와. 이 이름으로 출력해와. 네. 그리고 보고 가서 망하고 나쁜 선배가 되고 이렇게 계속 따라하다 보면 어쨌든 말씀하셨듯이 일 잘하는 선배를 보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렇게 조금씩 그런 부분들을. 혹시 오늘 뭐 돈 받고 주머니가 두둑해 보이는데 요즘은 카카오페이로 카카오페이로 송금해 주면 받고 사주 받으시거나 그런 거 아니고요? 아바타인 줄 알았어요. 오늘 방바타. 역시 시작부터 뭔가 그 길을 따라가시는 게 예상치 않았는데 존경하는 마음에서 좋게 표현하면 존경한 마음, 나쁘게 말하면 이제 사기꾼의 길.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케이스는 굉장히 논리력 있는 케이스였고 지금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신 케이스는
센스, 눈치, 순발력. 순발력. 상황 판단력, 그렇죠. 순발력 이런 것들. 혹시 뭐 또 다른 케이스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일머리가 좋았던 분이라고 느꼈던 게 그 상사의 스타일에 맞춰서 보고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상사의 스타일에 네, 맞게. 그거 쉽지 예를 들면 않은데. 임원의 스타일이 임원마다 다 다른데 이 사람은 결론부터 딱 얘기하고 굉장히 간결하게 끝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디테일하게 모든 걸 다 설명해 줘야 되는 약간 컨설팅 같이 보고를 해줘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성향에 딱딱딱 맞춰가지고 보고를 딱 하시는 분들 보면 아 진짜 일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완전 멀티플레이어네요. 네. 그러면 그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동시에 본인이 그걸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순간 서머리 그리고 디테일 뭐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야 가능한 상황인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와, 그러면 이런 분들이 뭐 논리력도 있으시고 센스도 있으시고 순발력도 있으시고 순간적인 능력도 다 이런 거 갖춘 분들이 그러면 평소에 뭐 일머리가 진짜 좋다고 말을 하지만 그런 분들이 다 하나를 가르쳐주면 막 열을 알고 막 이런 케이스들일까요, 대부분? 사실 저는 하나를 알려줘서 열을 아는 사람은 진짜 못 봤고요. 못 본 것 같고요. 네. 하나를 알려주면 한 3개 정도? 그럼 예. 그런 분들의 3개라는 건 이제 내가 어떤 거를 지시를 했을 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이 이런 걸 궁금해하지 않을까 해서 그것까지 준비하고 한두 번까지 준비해서 한 3가지 정도 넥스트는 이렇게 갈 거야. 이런까지 준비해 오면 그런 사람들은 정말 센스 있고 일 잘하는 사람. 하나 가르쳐주면 정말 여러 개를 아는 사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의 비법이 하나를 가르쳐줘도 이렇게 3개, 4개를 준비하는. 그렇죠. 보통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왜 이걸 나한테 물어봤을까? 그 사람이 의도한 게 뭘까? 내가 가져가면 도대체 그 넥스트로는 이걸 보면 뭐가 궁금할까? 요걸 생각하시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럼 세 분한테 여쭤볼게요. 100점 만점에 세 분의 본인의 일머리 점수는 몇 점인가요? 네, 한숨 쉬지 마시고요. 뭐 다들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으시니까 지금 뭐 일머리 없는 사람, 있는 사람 다 얘기하셨잖아요. 네. 레이디 퍼스트. 아, 레이디 벌써. 저 한 85점 정도 되는. 85점? 네. 부장님은요? 저는 한 70점. 아, 정도 70점. 있습니다. 네. 매니저님은요? 저는 한 80점 얘기하려고 했는데 70점 하셔가지고 그거 69점 찍지 정도 마시고. 해야 되지 않을까? 부장님이 70점이고 네. 한 69점 정도는 되지 아, 그래요? 않을까? 자, 그러면 객관적으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 셀프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일머리 진단표가 있더라고요. 총 9가지 문항이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손가락 하나씩 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부러 제가 그 놓칠까봐 네. 이거를 읽은 다음에 안 읽은 표시로 있습니다. 오히려 술 먹은 다음날 일찍 가요 프로죠. 딱 술 먹은 다음날 멀쩡하게 딱 앉아있습니다. 컨디션 하나 딱 올려놓고 긴장 되죠. 수고하셨습니까? 라면 하나 드시고 계겠습니까? 딱 그런 거. 첫날 저에게 정확히 48번 질문을 받은 제 사수가 이튿날 저를 피하는 게 느껴졌습니다.